이렇게 해서 MZ매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사 소개와 또 현재 주가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MZ매드뿐만이 아니라 리드라는 기업도 역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그 리드의 대표와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전반적인 업황 얘기나 그리고 기업 소개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임종열 리드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리드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임종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히 바쁘셨을 텐데 또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이전 상장을 하셨는데요. 제가 뭐 간단히는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우는 띄었습니다만은 어떤 회사인지는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리드는 그 2000년도 그 3월에 설립을 했는 회사고, 그 당시에 저희들 설립을 할 때는 저희들 반도체 공정 장비, 그다음 반도체 공정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 회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5년에 오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LCD 쪽에 저희들이 그 인라인 솔루션이라는 걸 그 국내 그 최고의 LCD 패널 메이커로부터 요청을 받아갖고 네. 인라인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인라인 솔루션은 그 공장 전체에 그 물류를 제어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그 인라인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는 2005년이 거의 그 LCD는 보통 클래스 사이즈에 따라 몇 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때 이제 6세대 사이즈에 그걸 했고 그다음 계속해서 7세대, 8세대 이렇게 한국도 계속 그 사이즈를 키워가게 됩니다. 예. 저희들은 계속 새로운 7세대, 8세대 공장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 인라인을 그 프로덕션을 공급하게 되고요. 2010년에 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그 LG에 공급했던 그 기술을 갖고 중국 BOE는 아마 중국 LCD 패널 메이커 중에는 제일 최대 메이커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급을 인라인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 인라인 비즈니스를 거기에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들 계속 세 개의 그 8세대 공장, BO의 8세대 공장에 계속 오다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공급도 거의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중국에 두 번째, 세 번째 큰 그 LCD 패널 메이커가 있습니다. CSOT 천마가 있는데 네. 거기도 CSOT는 작년부터 그 1000만 원 올해부터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 중국 3사가 중국의 패널의 90%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예. 거기에 저희 회사의 인라인 솔루션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그 공정 장비도 같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 공정 장비 중에서 TCU 뭐 이런 장비들도 개발을 해갖고 같이 공급을 하게 되고 또 작년하고 올해에 거쳐서 또 새로운 또 공정 장비도 한 3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3가지 개발된 장비로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물론 역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분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듣다 보면 어쨌거나 중국의 LCD 빅3 업체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공급처를 하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인라인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공정 설비를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고 이것을 또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예, 맞습니다. 예, 한 번에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리드만의 인라인 솔루션의 강점을 좀 대표님께서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인라인 솔루션이 실제로 나오게 된 거는 그동안 그 LCD 비즈니스는 사실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시작이 됐지만 실제 이걸 그 대규모 생산으로 가게 된 건 한국에서 들어가게 되면서 LCD가 화랑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럼 한국에서는 그 LCD 비즈니스를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그 결국은 여러 가지 장비의 공정을 거쳐야만이 거의 하나의 완성된 그 그렇죠. 패널이 되니까 예. 그걸 갖다가 그 일본하고는 방식이 다르게 네. 한국에서는 그걸 인라인 전문 업체를 두었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모든 공정을 하나로 일관화시키고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글래스의 이동이나 이런 걸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전문 회사를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 회사로서 이제 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제 가장 기초적인 6세대부터 7세대, 8세대 계속 사이즈가 클수록 계속 기술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복합된 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회사가 출발을 할 때 반도체 장비와 그 소프트웨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술도 갖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기술의 분산, 시간의 분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떤 현재 고객 상황이나 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아무래도 용이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역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LCD 빅3 업체와 또 공급 계약을 계속 맺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 어떤 대표님이 오셔도 저는 이 질문은 항상 합니다. 올해와 내년 실적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계세요? 저희들 상반기 실적은 215억에 순이익은 11억이었습니다. 그래 아마 후반기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미 예상이 돼 있는 게 저희들이 보통 이거 인라인 비즈니스는 6개월 전에 보통 수주가 나오고 예. 그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마 전반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반기도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400억 이상의 매출이 될 거로 보이고요. 예. 내년은 지금 저희들이 새로 개발된 그 공정 장비하고 그다음 그동안 그 인스톨 되어 있던 그 기존 공장에서 저희들 그 개조나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예. 그 인라인의 개조. 그에 대한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그리고 또 BOE에서는 새로 그 B10이라고 그 8세대 공장을 하나 더 짓게 됩니다. 내년에. 네. 그럼 거기에 신규 투자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아마 올해보다 매출은 저희들이 그냥 좀 적게 잡아도 한 보수적으로 50, 예, 잡아서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0% 이상의 신장은 될 거로 보이고 이익률은 그 저희들 신규 장비나 이런 게 개조나 이런 게 훨씬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예. 이익률은 훨씬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예. 저희도 한번 보수적으로 역시 따져봤을 때도 어쨌거나 이런 매출의 상승세가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고요. 특히 뭐 올해보다는 2016년이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뭐 실적 전망까지 저희가 살짝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제 이전 상장을 하셨고 공모 자금이 또 많이 모였습니다. 이 공모 자금을 어디에다 쓸지도 또 투명하게 밝히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저희들 사실 그 공모 자금은 저희들 아마 그 회사 내부 운영에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발전해 오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개발이나 이런 인력은 옛날 그 인력으로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걸 느낀 게 새로운 생각을 가진 그런 우수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들 갖고 있는 연구소 조직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 개발 인력을 좀 더 우수 인력으로 확충을 하고 그럼 또 저희들이 지금 실지 한 2가지 이상의 또 새로운 개발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 대부분이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와 신규 사업 개발 자금이라고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리드를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센 질문도 대표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사실 올해 초에는 뭐 반도체 투자 줄인다는 얘기까지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공급 과잉 이슈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요 공급처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중국에서는 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걱정이 덜 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리드에도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실제로 그 LCD 쪽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한국의 LCD 패널 메이커들은 2010년 이후부터는 거의 대규모 투자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대부분이 그 지금도 투자가 일부 하고 있는 건 대부분 그 고부가 가치 파넬을 생산하기 위한 네. 뭐 그 기존 라인의 이제 개조나 개선 여기에 좀 투자가 있고 그리고 또 OLED 쪽에 이제 투자가 있는데 OLED 쪽은 양산으로 아직은 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산으로 가기 전까지는 아마 대규모 투자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한국은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5년 이상 거의 투자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2010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중국은 실제 계속 매년 그 BOE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CSOT 천만에 매년 거의 한
한 공장 정도는 이상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 3사가 그 3년 안에 보통 계획을 먼저 내놓거든요. 보면 6세대, 8세대 사이즈에 해당하는 공장 투자를 6개 이상 지금 새로 투자하는 거로 이미 계획이 발표돼 있고요. 네. 그 중에 또 특별한 거는 그 외에 별도로 BOE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5세대 사이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한국도 8.5세대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10.5세대 사이즈의 그 투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확정돼가 저희들도 계속 스펙 미팅 중이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로서는 실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활성화되는 게 네.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럼요. 90% 이상 매출을 갖고 있고 예. 있는데, 아마 앞으로 3년에서 5년까지는 LCD 분야 쪽에서는 그 저희들 그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는 중국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은 아마 간간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그러니까 오히려 리드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전반적으로 준비한 질문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오늘 상장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하고 싶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희들 그 요사이 뭐 저희들 IT 제조업 쪽은 많이 그 투자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아마 인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그 반도체에서 그다음 LCD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반발 이상 빠르게 그 변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2000년도에 반도체, 2005년도는 LCD 쪽으로,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중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했고, 더구나 올해 와갖고는 뭐 상장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공정 장비도 개발이 돼갖고 실제 매출이 일부는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업을 판단하는 데는 어떤 기업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한 반발 정도 빠르게 그 적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예. 기업의 존폐가 막 결정돼요. 저희들 같은 IT 제조업은 특별히 그럴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새로 또 개발하는 장비들도 있고 이렇게 갈 거로 가겠습니다. 예. 예. 뭐 공모 자금을 어디에다 쓸지 설명해 주시면서도 어느 정도 기업의 향후 단계적인 방향성까지 엿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역시 어떤 중국의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이제 리드도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열 리드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소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